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계좌랑 2025년도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기말고사 대비 벌써 계좌랑 6회차네요.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일 거고요. 심화 버전의 내용들은 뒤에 가면서 조금 더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 같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등식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 단원이고요. 당연히 이제 연립 2차 부등식과 단독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늘어서 부등식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대수적인 것, 해석기하적인 것, 거리 해석적인 접근 다 살펴볼 건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거리 해석적 접근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거리 해석 접근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거리 해석보다는 그래프 해석이 더 직관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조금 예외사항이 있고요. 여기도 아래쪽에 그래프 해석이 더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해석기하적 접근이 아무래도 2차 부등식에서는 핵심 포인트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수적인 접근을 2차 부등식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부등식의 특성상 등식과는 다르게, 방정식과는 다르게 근이 범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값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대수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기본적인 2차 식이죠. 근데 그거를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2차 함수의 특성상 우리가 이 개수 a에 의해서 때로는 아래로 볼록이고 때로는 위로 볼록인 거 알죠? 그래서 자, 일단 양수인 경우,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쌤이 이걸 보통 양수의 경우에는 바깥, 음수의 경우에는 안쪽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거는 얘를 잠시 등식이 같다라고 놓게 됐었을 때 요 우변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y는 0이라고 해석을 하고 걔가 결국 x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x축인 y는 0이 되는 지점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게 되는데, 그게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교점을 찾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완전제곱식으로 묶이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축의 방정식을 활용하거나 그런 이제 2차 함수적인 성격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꼭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얘가 어쨌건 x축과 만난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얘가 양수의 조건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대충 이따 해봅시다. 대충 그렸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2차 함수에서 교점으로 만난 지점들을 봤었을 때 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얘가 바깥쪽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영역이니까 얘가 0보다 큰 거라면 이 지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본인 좌표들은 뻥 뚫어서 빠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대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바꿔서 a 곱하기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어떻게든 됐을 겁니다. 요런 형태가 됐었을 것이고, 얘가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양수의 개념이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보이죠? 이 안쪽의 경계의 경우로 들어와야 되거든.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a의 x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건데, 이거를 축으로 해석을 해보면 x축에 대해 함수를 대충 빠르게 그려보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함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생긴 두 개의 교점 알파 베타에 대해 아래쪽 값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y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완전히 이 개념을 노베이스로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조금 더 해석을 가미를 해줄게요.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어져 있는 왼쪽의 식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큰지 작은지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답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x로 하는 거 지금 계속 보이죠. 부등식의 해는 x가 기준이에요. 부등식의 해는 x가 기준이지만 이 부등식의 값을 해석하는 값은 y로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는 1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게 함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y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 여러분들 알죠? 직선이죠. 그냥 원점을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직선이야. 그런데 얘가 y 값을 1로 가지는 직선을 수평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위에 쪽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만 따로 콕 집어서 말을 한 건데 그게 x 기준으로 보면 1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조금 직관적이라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등식에서 어떤 값의 그 범위를 찾는다라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즉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부등식이 근이 되는 거지. 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결과가 결국에 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건데 얘가 x 기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범위를 판단하는 값은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요? y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다는 게 특이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해석할 때는 좌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수직선상 오른쪽이면 양의 방향, 왼쪽이면 음의 방향. 근데 값을 기준으로 따질 때는 수직 방향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y 기준이니까 위아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 x 기준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죠? 그게 이제 2차 부등식 단독으로 나왔을 때 아래로 볼록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a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위로 볼록인데 위로 포물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그걸 적혔지. 여기 상태에서 지금 이 두 개 포인트가 결국 알파 베타 근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위쪽 부분이다 보니까 위쪽 구간은 0보다 큰 구간은 이 사이 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걸 보통 아니라고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비교해서 봤을 때 얘가 아래로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포물선을 그렸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요 녀석의 값의 기준이 x보다 y가 x축보다 작은 음의 영역, 지금 수직으로 비교하는 거 보이죠? 값 비교할 때는 수직, 그리고 범위 비교할 때는 수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의 지금 바깥쪽 영역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x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기준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잘렸겠지. 이렇게 두 구간으로 잘라서 얘가 x가 지금 바깥의 영역에서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바깥이다 쌤이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보면 단독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대수적인 것과 해석기하적인 접근을 같이 가져가는 게 보입니까? 근데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대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마치 0과 똑같다라고 기준을 잡고요. 똑같다고 하는 거는 y가 0인 x축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면 부등식의 가장 기본형이 우변의 값이 0이거든요. 제일 쉬운 게. 그래서 우리가 x축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x축 기준으로 본다라는 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다는 거는 출력값인 y를 0으로 놨을 때 그 2차 함수 fx가 0이 되는, 즉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되는 거죠. 그 근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런 형태는 지금 만나는 거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지 않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근을 x1, x2라고 해가지고 뭐 아래로 볼록이면은 뭐 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런데
함수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더니만 이 녀석의 그 최소값이라 그래야 되나? 꼭지점의 y 좌표값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는 판별식 d를 써가지고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게 부등식 입장에서 보면요. 아래로 볼록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거는 모든 y값 출력값이 지금 이 y는 0인 것보다 항상 위에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번대부터 플러스 번대까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계속 커지는 값이라는 거죠. 즉 모든 구간에서 만족된다. 판별식 D상으로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고 해가 존재한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 부등식의 좀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붕 떠 있으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뭐 없다. 중산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근데 부등식 입장에서는 걔가 0보다 크다고 되면은 이제 모든 실수에서 만족되는 거예요. 물론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허근인 것처럼 취급이 돼서 부정이라고 부르겠죠. 아니 불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정, 정할 수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0보다 작으면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과 불능이라는 말 자체가 방정식에도 부등식에도 있지만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요런 해석 되겠습니까? 판별식도 결국 활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활용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이 두 근의 평균이다. 이런 것까지도 돼야 되고 나중에 더 뒤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7화나 8화나 9화 한 8화 9화쯤 가서 거리곱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지난번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냈던 그 천기누설 문제 중에 152번에 거리곱을 설명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우측상단 카드로 요 타임라인쯤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거리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2차 함수의 거리곱을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거는 해당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설명 한번 더 하긴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개념들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1부가 끝난 거예요. 이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석해야 되냐면 연립 부등식인데 연립 2차 부등식인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오늘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갑자기 쌤 태세 전환? 근데 너무 길면 좀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자, 부등식이 있는데 두 개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수적인 접근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근의 공식이나 뭐 값을 찾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해봅시다. x 빼기 1이랑 x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는 게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부터 x가 사이값이 있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자, 그랬는데 여기 연립방정식으로 다른 애가 하나 더 있는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민감해가 지금 누구예요? 사실 얘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한 것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한 것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한 것 이거 2를 기준으로 한 것 선생님이 이거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렇게 식으로 하라 했었죠. 실선으로 나타내면 포함 안 된 거 점선으로 나타냈으면 그러니까 점선으로 나타내면 포함 안 된 거 실선으로 나타내면 포함된 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는 대각선의 이 방향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이 방향으로 표시가 되게 되면서 중복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자꾸 등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를 한 번 더 해석하는 거예요. 함수가 두 개가 주어질 거고 그 두 개가 주어진 함수의 근을 잘 찾아서 만족되는 구간이 다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해석을 따로 해야 될 때예요. 조건이 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어서 범위를 구해라. 이건 쉽게 하는데 얘가 뭐 해가 없을 조건, 정수가 4개 있을 조건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 진짜 아픕니다. 그게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연립 2차 부등식과 이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시킬 수도 있거든요. 연립 2차 부등식의 대표적인 또 다른 재미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fx가 0보다 작은데 gx는 0보다 큰 구간을 찾아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줄 건데 이렇게 대충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fx가 아래로 볼록인데 gx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아래로 볼록인 fx가 0보다 작은 케이스라는 거는 여기 구간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연립 부등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gx는 양수래. 그럼 gx가 양수 0보다 큰 지점은 여기 위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검정색과 빨간색이 교집합적인 부분만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놓고 두 개가 겹쳐지는 포인트에서의 x좌표의 값을 찾아서 범위를 그대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을 어렵게 하는 거고요.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either way 이거를 그래프로 다 주고서 해석을 하게 하는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개념원리나 그런 것들을 풀었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을 오늘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그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2차 부등식을 해석할 때 문제가 편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식이 있어요. 아래 문제들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문제에 절대값 x제곱 빼기 4가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요 아래 녀석을 풀려면 이 절대값 x제곱 빼기 4가 1보다 작다는 걸 풀어내려면요. 결국에 어떤 조건을 접목시켜야 되느냐면 오이구 연속으로 여겼네.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절대값 x제곱 빼기 4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x제곱 빼기 4를 일단 그립니다. 얘는. 그리고 원래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를 갖다 대수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양변에 4를 더해서 3 이상 x제곱 5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따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식이 간단하니까 대수적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복잡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일단 대수 해석기하적으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어쨌든 모든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로 접어 올리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가 x제곱 빼기 4니까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을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갖는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는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음의 방향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지금 사실은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양의 방향으로 반사돼서 거울로 가야 된다 그랬죠. 데칼코마니로. 기억날 겁니다. 모든 그 값을 절대값이라는 건 플러스로 만들어서 x축과 동일한 거리에 있도록 위로 접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죠? 혓바닥처럼 보이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얘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이렇게 그어지는 거겠죠. 여기 1이라 잡으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녀석의 근의 조건이 방정식으로 치면 몇 개죠?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큰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요 가운데 사이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다 가능한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는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져요. 교점을 구하는 좌표의 위치가 지금 여기 첫 번째 구간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바깥의 영역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y는 1과 만나는 걸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대로 x제곱 빼기 4가 1이라고 놓고 그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구간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집어진 그래프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뒤집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위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랑 같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로 쌤이 왜 그 1차 부등식에서도 보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양쪽에 있는 그래프는 데칼코마니로 완전히 부호만 뒤집으면 된다 그랬었죠. 그거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절대값을 풀 때 음수가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뜯어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때로 절대값 x제곱 빼기 4면은 어차피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도 그냥 x제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x제곱의 값에 상관없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y값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x가 아니에요. y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위아래로.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1과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 x제곱과 1을 움직이면 뿔마 루트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구각이 4개가 나올 건데 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부터 x가 루트 3보다 작다. 3개가 나오는군요. x가 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2차 부등식은 조금 더 해석이 어려워지겠대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되고, 쌤이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의 그래프를 많이 연습하고 해석시켰던 거 이제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알겠죠? 뭐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석하면 다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야. 자, 요 가운데 있는 문제만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요 녀석은 지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인 건데 0보다 크니까 바깥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다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근데 공통 범위를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과 x가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것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미리 이제 예고를 할 텐데 뭘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다른 걸로 볼 겁니다. 거리 해석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절대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 이게 케이스가 되게 되게 지역적이에요. 특정 케이스에서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거리 해석은 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선생님이 조언을 해줄게요. 그런데 그거 말고 2차 부등식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일부에만 주어지고요. 전체에 안 주어져요. 또는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더하라고 할 수도 있죠. 2차 부등식을 더해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안을 많이 넓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